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났었죠. 일본 총리하고요, 현 미국 국방부 장관 둘이 만나가지고요, 대한민국에 계엄이 선포된 것을 보고,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엄청나게 변할 것입니다. 이제 뭐 한 달 뒤, 두 달 뒤가 되면은 세상은 변혁을 맞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트럼프 시대를 예고한 이야기다라고 보는데요. 의미심장합니다. 정말 그동안 이 세상을 이렇게 왜곡시킨 거짓 은폐 조작 날조 세력들이 있습니다. 소위 그거 민주파리, 흔히 하는 말로 말이죠. 겉으로는 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속은 완전히 반대인, 정반대인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업무설에서는 뭐 그들을 일러서 딥스테이트, 뭐 일루미나티,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PC주의자들, 뭐 글로벌리스트, 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요, 대체로 민주화 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는 그걸로 약하니까 이제 국민이라는 이름을 끌고 들어와서 민주화 국민을 이제 이렇게 위장용 가면을 쓰고요, 그런 가면을 쓰고 정치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최대 원동력은 선동입니다. 선동. 카드라! 뭐 이런 거죠. 조작, 날조, 왜곡 이런 건데요. 이번 계엄 선포만 하더라도 그게 절대로 그게 내란이 아닌데, 그게 터지자마자 내란이래, 그냥. 그 내란을 단정할 수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그걸 내란이다 아니다 말할 그 자격이 없다니까. 주장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주장을 마치 당연시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 내란, 내란 주동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이제 언급이 되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뭐가 내란입니까? 여러분 그 현장 보기는 했습니까? 그게 무슨 내란입니까? 그게 무슨 계엄입니까? 계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원포인트 계엄이고, 부정선거, 그리고 그 밖에 민주당의 저 폐악질,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저 엄청난 어떤 내란, 저게 내란이에요, 사실은. 그걸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그야말로, 충격의 대성부수였다라고 봅니다. 스스로를 구국의 재단 위에 올렸다. 그야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은 저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갈수록요, 저들이 이제 몰리게 돼 있어요. 대통령은 탄핵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탄핵을 원하는 것 같아요. 탄핵을 당하지 않으면은 이 상태로 계속 갑니다. 해결되는 게 없어요. 탄핵을 당하게 되면은 뭐 그야말로 이제 목숨을 거는 거지. 헌법재판소에 나를 맡깁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거기다 맡기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근본일척의 성부를 이제 거는 겁니다. 거기서 만일에 살아나면은 이제부터 완전히 그냥 전세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이 부정선거 이슈도 엄청나게 불거질 겁니다. 세상을 완전 갈아엎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안다면은 좌파들이 탄핵을 못 시킬 겁니다. 탄핵시키면 진짜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이재명 감옥 가요. 진짜 그렇게 되면은 빨리 갑니다. 그것도 조국 따라서 후다닥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대통령 이야기를 할 때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잘라서 한 개씩 하는 게 좋겠죠. 한꺼번에 모든 걸 같이 이야기하자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 세계가 지금 대통령과 함께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본 총리하고 미국의 현 국방부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죠. 여기 이제 독일, 캐나다, 미국, 일본 대화 상대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오직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만 인정한다라고 이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있고요. 뒤를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독일과 캐나다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화 상대로 여기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은 대화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거는요,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요 언론들은요, 윤 대통령을 마치 이제 독재자처럼 반민주 이런 식으로 몰아갈지 몰라도요, 그 정치인들이 볼 때는, 해외 정상들이 볼 때는 그 이제 집권 세력이 볼 때는요, 대통령의 이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부의 사정, 대한민국 내부의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뭐 합법적으로 그냥 행사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해제하라니까 합법적으로 행사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계엄 선포를 마치 악한 짓으로 무슨 독재자의 어떤 그런 전횡처럼 몰아가려고요. 많은 선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카드라, 무슨 뭐 이 구금 시설을 벌써 준비해 놓고 있었다. 뭐 저 후방에 있는 뭐 그 군부대가 출동할 준비가 있었다. 어쩌고 저쩌고. 처음에는 뭐 총에 실탄을 장전하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 수없이 많은 저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무슨 카드라가 있는데 그거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구라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전부 가짜라니까? 거짓말을 진짜처럼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카드라 하면 그걸 언론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언론이 거짓말을 하겠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것처럼 사실처럼, 야, 언론에 그게 이제 보도가 됐대. 쫙 퍼지고, SNS 통해서 쫙 퍼지고, 끼리끼리 만나가 또 그거 이야기하고, 그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야. 이제 그거는 허위죠, 허위. 거짓, 조작, 날조, 왜곡이죠.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민주당을 기반으로 한 저 세력은요, 완전히 내로남불, 허위, 윗선, 선동의 세력입니다. 거짓, 조작, 날조, 왜곡, 이거 없으면 저들은 정치 못해요. 전부 거기에 기반해 있다. 진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쪽은. 뭐 실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다니까. 전부 구라만 치는 거야, 구라만. 근데 거기에 자꾸 쏘고 넘어가는 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걸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게 언론이고요.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게 문화, 예술 이런 것들입니다. 영화, 뭐 애니메이션, 뭐 소설, 뭐 시. 한강에 저 노벨 문학상 저것도 말이죠. 그 영역에서 보면은 사실 이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저것도. 그런 어떤 문화 매체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는 무조건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이 세력을 악으로 지금 매도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맞선 뭐 민주화 세력을 마치 선한 세력으로 너무도 그게 날조 조작 왜곡 과장된 거잖아요.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완전히 다르다니까 이야기가. 백교환 씨 같은 사람 진짜 그 사람은요 양심적인 좌파입니다. 제가 볼 때는 통일운동꾼이에요. 그런 사람은 저는 인정합니다. 뭐 그 일신을 명화를 누린 것도 아니고 뭐 부를 축축한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 3,000명을 박정희 대통령이 괴롭혔지만 못 살게 했지만 힘들게 했지만 만인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했다. 그게 진짜 아닙니까? 사실 그 3,000명이라고 하는 것도 숫자가 좀 과장된 거죠. 박정희 대통령 같은 전두환 대통령 같은 이런 분들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3,000명도 안 돼요, 사실은. 그 사실 나도 정치 좀 해보자. 나도 집권 좀 해보자. 우리도 권력 좀 잡아보자라고 하는 그 권력욕에 찌든 그 기생충들이 있습니다. 권력 분합이들. 그 사람들 한 300명 되겠죠, 뭐. 그분입니다. 그 당시 모든 세상은 다 좋았잖아요. 발전했고 일한 만큼 소득이 생기고 부의 분배도 잘 이루어졌고 중진국도 되기도 전에 우리나라의 부의 그 분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좌파들이 집권하면서부터 더 나빠졌어요, 이게.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기는 철저하게 거짓 조작 왜곡 날조 세력입니다. 내로남불 세력 뭐 이런 것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윗선입니다, 윗선. 윗선은요 위악보다 더 나빠요, 사실은. 선한 척 하는 거잖아. 선한 척. 그게 더 나쁘다니까요. 모든 걸 그냥 네 편, 내 편으로 가라는 게 고들입니다. 흑백으로 본다니까. 이쪽 보수 세력을 그냥 이쪽 극으로 몰아붙이면서 악으로 보는 거죠. 악으로. 흑으로 보는 거야. 자기들은 백이고 선이다. 이거 자체가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은 위악보다 나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윤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세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조, 어떤 흐름을 여기도 뭐 모르지는 않겠죠. 선동을 엄청나게 하다가 장갑차가 등장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대검을 자꾸만 옛날에 우리가 알던 뭐 어떤 그런 계엄의 모습을 이들이 거기에 이제 끼워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도 허술한 계엄이야. 보니까 뭐 총을 들긴 했지만 실탄도 없는 총알에다가 시민들이 가서 그 계엄군을 막 밀어붙이니까 계엄군이 꼼짝도 못하고 밀렸잖아. 뭐 한 번도 힘을 행사한 것도 없어요. 누구나 다친 시민도 없잖아. 그래, 이거는 계엄군도 아니야. 무늬만 계엄군이에요. 그래서 계엄의 목적이 분명했죠. 무혈로 아무런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서 선관위만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확신의식 때문에 그랬겠죠. 자, 윤석열 2차 탄핵 소추안에 장갑차, 북중, 러, 적대시 뺐다. 이들도요,
이것까지는 참아 못하겠지. 너무 구라를 치다 보면요. 그게 오히려 역효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갑차는 이번에 동원 안 됐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거 언급한 것은 오히려 역풍부입니다. 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들의 입장이 벌써 거짓 위에 서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극단적인 과장과 거짓말을 합니다. 이들은 특징이 이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거짓말 별로 안 했다고 보지만 김대중, 문재인, 이재명은 그야말로 거짓말의 산이다. 화신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가 옵니다. 자, 1월 20일 취임한다 그러죠.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 정상 중에요. 부정선거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치를 떠는 대통령이다라고 보거든요. 국가 정상이다 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습니다. 이재명 쪽에서 가장 겁내고 무서워하는 게 이것 아닙니까?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조하는 것, 손을 잡고 부정선거 세력을 그야말로 일패도지시키는 소통 작전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이 트럼프는 누구보다도 한국을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것은 뭐 방위비 올려달라 뭐 등등 해가면서 이런 어떤 나쁜 이슈만 지금 주입이 되어 있어 그런데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 사람. 트럼프를 진짜로 잘 알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라든가 트럼프의 그 철학, 정신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반드시 되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했었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켜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통령과 트럼프 간에 엄청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지금 이걸 저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으로 봐요. 이걸 가장. 트럼프의 의 중에는 이 중국이 개입된 어떤 그런 세계 이게 장악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뭐 공자 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트럼프는 이 부정선거를 잡으려고 벌써 공언한 지 여러 번 됐습니다. 말도 여러 번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화답한 겁니다. 이번에 이 계엄령이 트럼프 귀에 다 들어갔죠. 오, 대한민국의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오케이. 내하고 콤비가 맞겠구만. 기다려. 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대통령이 되고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드러낸다.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시스템이 거의 같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리고 한국의 이 투표 시스템 그리고 이 개표 시스템 있잖아요. K보팅이라 그러는데 이거 수출된 나라가 많아요. 한 7, 8개국 되거든요. 간 나라마다 전부 부정선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다. 취소된 데도 여러 군데 있고 우리나라만 지금 이게 아니다라고 난리 치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없다. 생길 수가 없다. 그걸 철석같이 믿거나 아니면 그렇게 우기는 자들이 정치권에 너무도 많고 주요 언론들이 전부 그런 식이다. 이거는 거대한 뭔가 흑막이 있고 배경이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거대한 카르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의 어떤 뭔가 거대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령 같은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역전의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토벌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 어둠의 세력, 거짓의 세력을 토벌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좌파, 민주 저쪽은 무조건 거짓 세력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환상이고 거짓이라니까 기본적으로 진실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근데 그들은 그걸 거꾸로 알고 있더라고 전부. 이쪽을 그냥 흙으로 이쪽을 악으로 알고 있어 그냥. 와 정말 세상에나.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 유튜브 가시면요. 옛날 음악이라든가 옛날 영화 이런 거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밑에 달린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옛날을 추억하는 나이 드신 분들의 그 댓글 읽어보시라고요.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시라고. 그때가 그렇게 음혹하고 서슬프르고 그 암흑 같은 시기였으면 그런 댓글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지금 날조 조작 왜곡되었다라니까. 심지어는 이쪽 이제 좌파들이 진짜 제일 악마시 하는 게 전두환 대통령 아닙니까? 그 시대도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댓글이 많은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 그때가. 자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